코로나19 이후 고성군이 3년 연속으로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민간 투자 유치 규모도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등 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강원랜드와 한국동서발전이 폐광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태양광 발전 사업과 육상 풍력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스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프트 사고에 대비해 특별 훈련을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인력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올해 과학 영농단지를 새로 조성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농작물 재배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농업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안전한 관광지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특히 고성군이 3년 연속으로 관광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그 수혜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간 투자 유치 규모도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등 관광지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새하얀 모래밭과 짙푸른 동해바다가 어우러져 겨울바다의 매력을 한껏 뽐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이들은 자연 속에서 여유를 만끽합니다. 우선 여기 제가 처음 와봤는데 처음 와본 것 치곤 너무 한적하고 좋거든요 지금. 그리고 여기 뭐 해운대나 이런 데랑 다르게 가족들이 오기 되게 좋은 고성이잖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성군이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실제 고성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1,1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송지호 해변 일대에 사계절 내내 해양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관광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해변에서 바위섬까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해상길을 놓고 섬 위에는 산책길을 조성합니다. 또 수중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해중공원과 육상에는 실내 서핑장, 스킨스쿠버 훈련장도 만듭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그 결과 고성군이 해양복합지구 지정이 돼서 410억 원의 어떤 랜드마크적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이 시작이 됐고 금년도 말 늦어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준공을 할 계획으로.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2조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일대 23만 제곱미터 부지에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한옥마을 등 숙박시설 885시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해 이르면 상반기 중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랜드파크는 토성면 신평리 일대 객실 1,765실 규모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 알프스 4개국 테마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연내 착공이 목표입니다. 이랜드파크는 또 토성면 봉포리 일대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도 추진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일대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객실 1,200여 개와 야외 공연장, 그리고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 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현재까지 투자 협약을 체결한 대단위 개발 사업은 모두 9건으로 금액은 무려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부지 매입을 완료한 뒤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중 5건은 이미 공사에 들어갔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하는 기업 자체가 우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과거와 틀리게 이 투자 사업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거하고 틀리게 직접적으로 이제 MOU 체결 이후에 인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부는 공사가 또 착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건설과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전망. 고성군이 또 하나의 동해안 관광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랜드와 한국동서발전이 폐광 자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강원랜드의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폐광 산지를 활용한 육상 풍력 사업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폐광 갱돈의 공기 열과 수요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법을 연구, 개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최근 중국발 감염자가 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크다며 오미크론과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이가 개량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강원도에서는 1,38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총 87만 3,516명입니다. 2023 강원도 사회복지인 신년교례회가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사회복지기관 단체장과 지자체장, 사회복지인 등이 참석해 올 한 해 화합과 교류를 다짐했습니다. 좀 이런 낭비성 예산 이런 데서는 깎아서 그런 돈을 모아서 이 귀중한 혈세를 우리 복지 분야에 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도내 사회복지인은 도내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도내 스키장에서 리프트 사고에 대비한 특별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달 19일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발생한 리프트 멈춤 사고와 같이 많은 요구조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도소방본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리프트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겨울축제장 입점 음식점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는 도내 겨울축제장에 입점한 음식점 81곳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겨울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축제를 건강하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식품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임대차를 갱신할 때 아예 전세 금액을 낮추는 감액 계약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수도권에서는 전체 갱신 계약의 13.1%가 전세 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낮추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목돈이 없는 데다 당장 금리 인상 등으로 이 또한 부담이 되겠죠. 결국에는 역월세까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역월세, 그러니까 보증금의 하락분만큼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겠죠. 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주인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동해시가 농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 농업 분야에 127억여 원을 투입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의 사정과 또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올해 동해시의 사업 지원금이 대폭 상향됐다는 소식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됐을까요? 2003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한 34% 증액된 127억 원입니다. 주요 농업 정책 방향은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동해 지역에 재배 가능한 새로운 작목 재배 기술을 선발하고 또 이를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농가 경제 안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농가 지원과 교육에 이어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은 먼저 그 과학영농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 선발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농작물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이를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자재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경영비 절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려인 및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신축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또 동해 특산물을 활용한 사업들도 계획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난 3년간 그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농산물 가공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생 중 일부가 농업법인 더담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2022년 동해시 최초로 특산주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내 일부를 제조 공간으로 활용하여 특산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농업법인 더담에서 생산하는 특산주를 널리 알리고 또 소비자들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특산주 관련 관광 문화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과와 같은 특산물 개발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재배 작물의 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동해시에는 사과 재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배가 가능하고 또 품질 좋은 상품이 출하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 소득 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들,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앞으로 계획은 가장 큰 것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할 거고요. 이와 더불어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농산물은 국민들의 중요 먹거리여서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비례하여 농산물 가격도 상승해야 하나 농산물은 그렇지 못해서 농가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농업인 수당이나 공익직불금 등의 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농가 경제 안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박현주 농업정책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강릉 청솔공원 봉안당의 성묘일자가 지정제로 운영됩니다. 강릉시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날짜별로 방문 가능한 인원을 하루 1,000명으로 배정해 방문객을 분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묘객들은 방문하고자 하는 봉안당의 안치 번호와 성묘일을 확인하고 번호를 모를 경우 청솔공원 민원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봉안당 외 청솔공원 일반 묘역은 성묘일자 지정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306가구에 태양광 지열 에너지 설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태양광 설치에 드는 비용 58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70만 원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로 인한 전기료 감면액은 월 4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군은 4월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